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는 조금 전에 길거리에서 오다가 어느 가게에서 나오는 음악 한 소절, 한 멜로디가 듣고 왔더니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흥얼거리게 되는 그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참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가지에는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이렇게 가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에고를, 우리를 무심하게 두지 않는 이 에고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에고 다루는 법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예, 참 이 친구를 이 친구를 어떻게 하는가, 이게 참 정말 인생에서 일종의 동반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에고라는 이 친구가 좀 말을 잘 들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그런데 보통은 워낙 잘 삐지고 그래서 이게 정말 마음대로 안 되죠. 갈대와 같은 마음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걸 오늘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 에고 다루는 공부에서 좋은 이제 모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영화 미녀와 야수. 에고 다루는 법은 에고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미운 오리 새끼 같이 참 우리 속에서 참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투덜대고 있는 이 에고를 사랑하는 것이 에고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참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 에고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같이 하겠습니다. 영화에 미녀와 야수 혹시 보셨나요? 예, 사실은 디즈니랜드의 영화가 있잖아요. 디즈니 영화들이 전부 다 우리 마음 공부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원래 이 미녀와 야수는 프랑스, 유럽에 기독교가 오기 전에 유럽 대륙 고유의 오래된 설화예요. 그래서 이 미녀와 야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오늘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신가요? 기대되시죠? 영화는 보셨죠? 보셨죠, 그죠? 자, 지금 엠마 참 아름다운 아가씨가 미녀로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미녀와 야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수는 뭐냐면 에고로 변한 나예요. 그러니까 나가 에고로 변한 그것을 야수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들은 본래 나는 에고가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들의, 그러니까 현상의 나는 몸과 생각과 감정이니까, 생각 감정은 워낙 변덕이 심해서 에고가 되지만, 사실은 본질의 나가 진짜 나지요. 그 본질의 나는 그 에고를 바라보는, 에고를 보고 있는, 에고가 보이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움직임이, 생각 감정이 보이니까 그걸 보는 것이 본질의 나인데, 그 본질의 나가 편안하면 좋겠는데 이 에고가 참 만만찮아요. 참 이게, 그래서 어떻게 다루는가? 왜냐? 에고가 야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미녀와 야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에고를 어떻게 다스려서 야수 같은 에고를 잘 다스려서 왕자로 되돌리는 이야기. 그러면 우리는 본래는 왕자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왕자였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야수로 변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야수는 에고로 변한다고 미녀는 에고에 대한 사랑이에요. 에고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야수가 미녀를 만나서 다시 왕자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느새 에고가 이제 야수로 변해서 살고 있다가 이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은 선생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장면을 많은 어머니, 아버지들도 보고 계실 텐데 우리 자식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식이 좋은 선생님 만나도록 우리 부모가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잘 소개를 해서 자식이 이제 원하는 대로 가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사랑이고 지혜예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좋은 선생님이 되는 그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식에 대한 큰 이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야수가 미녀를 만나면 다시 왕자가 되고 못 만나면 야수로 살다가 죽죠. 야수는 고통스럽지요. 고통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말 뭐 그럴듯하지요, 그죠? 일단 그럼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미녀와 야수가 뷰티 앤 더 비스트인데 시작하자마자 나레이션이 나와요. 이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나레이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멋진 궁전에 젊은 왕자가 살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화려한 파티 도중에 거지 노파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거지 노파는 현상의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를 해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파는 바깥 추위를 피할 거처를 좀 마련해 달라며 장미 한 송이를 선물로 바쳤습니다. 노파의 추한 몰골에 역겨움을 느낀 왕자는 선물을 비웃고는 그만 외면해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시작하자마자 나오는데 이 장면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 100% 저는 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동시에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이것을 지금 이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을 한 거니까 돌아보면 옛날 옛적 어느 멋진 궁전에 젊은 왕자가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렸을 때 멋진 궁전에 젊은 왕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겨울날 저녁 화려한 파티 도중에, 이때 화려함이 중요해요. 자, 이때 화려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에고의 특징은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에고의 특징은 삼독을 가졌어요. 에고는 세 가지 독, 삼독이라고 불러요. 전문 용어예요. 삼독. 에고의 특징은 삼독이에요. 그 삼독이 뭐냐면 탐욕, 진은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의 특징은 욕망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유명한 이야기지만 같이 지금 외웁시다. 같이 하지요. 탐진치. 예, 이것이 에고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에고를 구성하는 3요소, 세 가지 독이에요. 자, 이때 탐이라는 말은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자, 에고가 욕심이 많다. 이해됩니까? 이 말 우리 이해되죠? 자, 그렇다면 에고가 욕심이 많은 존재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에고는 화려함을 좋아한다.
이 말 이해되세요? 자, 왕자가 화려한 파티를 벌렸다. 이 말은 이 왕자가 왕자였는데 이제 욕심이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또 실제 영화에 보면 아주 화려한 파티가 나오고 선남선녀들이 춤을 추고 있고 악사들이 이제 음악을 연주하는 사이에 그게 쭉 나오거든요. 자, 이 파티 도중에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인데 에고는 화려한 파티를 좋아해요. 근데 화려한 파티에는 반드시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그 사건이 지금 거지 노파로 상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현상의 부정적인 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현상이죠. 이 현상에서 부정적인 면이 인생에는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인생의 부정적인 면이 마치 거지 노파가 화려한 파티 도중에 그걸 뭐라 그러죠? 분위기 깨는 분위기 깨는. 그러니까 우리는 욕망을 쫓아서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데 거기에 분위기를 깨는 물을 흐리는 거지 노파가 끼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거예요. 자, 거지 노파가 왔을 때 뭐라고 하느냐면 바깥 추위를 피할 거처를 좀 마련해 달라며 장미 한 송이를 선물로 바쳤습니다. 이 장미도 이제 장미는 나중에 나오지만 자비 혹은 사랑 이것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거지 노파가 왜 찾아오는가? 화려함에 도취해 있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사실 이걸 이제 역행보살 이런 말을 쓰거든요. 역행보살은 뭐냐면 나를 내 정신을 차리게 해주기 위해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나쁜 모습으로 찾아오는 거. 사건 사고들은 역행보살일 수가 많습니다. 인생에서. 그러니까 그 상징이 이제 장미 한 송이예요. 이 장미 한 송이의 교훈,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자, 여기서 왕자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면 노파의 추한 몰골에 역겨움을 느낀 왕자는, 이해됩니까? 자, 여기서 보세요. 에고의 특징이 탐진이에요. 탐은 화려한 파티를 욕망하는 거. 그러면 화려한 파티를 욕망하면 할수록 거기에 끼어드는 거지 노파를 더 싫어하겠죠. 사랑하고 싫어하는, 이것이 같이 가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탐과 탐욕과 진애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진이란 말은 한자의 진은 눈목자의 참진자가 되면 이게 눈 흘길 진이에요. 한자 뜻이. 그러니까 왕자가 화려함에 도취해 있다가 아주 거지 노파가 검은 옷을 입고 들어오니까 눈을 흘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구자의 참진이라고도 하는데 이때는 이렇게 욕할 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들의 에고의 특징이에요. 화려함을 추구하면 할수록 그것을 방해하는, 그것은 싫어하는. 이해됩니까? 이 상황이, 우리가 이 상황을 계속 반복합니다. 인생에서. 자, 그래서 왕자는 선물을 비웠고는 그만 외면해 버렸다. 외면한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는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찾아오는데, 좋은 일은 그냥 두 팔 벌려 환영하지만 나쁜 일은 재수 없다 그러고 하여튼 싫어하지요. 그죠? 자,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탐과 진, 욕망과 이렇게 미워하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 이런 것은 찾아오는 거예요. 인생에서 누구나 피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탐진치. 그럼 어리석음이 뭐가 어리석음인가? 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뭐가 어리석음인가? 우리가 현상만 보고 겉으로 드러난 모양만 보고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상으로는 화려한 것이 좋고 이 아주 추악한 몰골에 노파는 싫어한다 할 때 속을 깨뜨려 보지 못하면, 본질을 깨뜨려 보지 못하면 좋고 싫고 한다는 거죠. 자, 좋고 싫고 하는 것이 나한테는 사건 사고를 만날 때마다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지지요. 이거는 뭐 어느 정도로 벌어지는가? 즉각 벌어지죠. 뭘 볼 때마다 좋다 싫다가 즉각 나오죠. 좋다 싫다 하는 순간 욕망하고 미워하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것이 바로 벌어지죠. 왜 그런가? 어리석어서. 왜 이 어리석음은 무엇인가? 겉으로만 보고 그 속을 못 봐서. 속은, 여러분, 속은 본질을,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깨닫자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열자. 마음의 눈은 본질을 보는 눈. 지금 이 육체의 눈은 현상을 보는 눈. 현상은 잘 봐요, 그죠? 본질을 못 보니까 모양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나쁘다 하자마자 욕망과 또 미워함이, 탐과 진이 바로 작동하고 있다. 왜 그런가? 어리석어서. 무엇이 어리석은가? 모양만 보고 본질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거지 노파의 본질, 또 이 화려한 초대 손님의 본질은, 본질을 보면 사실은 본질을 알게 되면 같은 거예요. 본질은 하나뿐이에요. 본질은 하나뿐이에요. 예. 지금 대통령과 뭐 거리의 노숙자나 또 뭐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든 존재의 본질은 하나예요. 그 본질을 깨뜨려 보면 그 모양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적당한 대우를 할 텐데 그걸 못 보니까, 본질을 못 보니까 좋다 싫다에 완전히 우리가 쏠려 있는 상황. 이게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매 순간순간 상황 따라서 이러고 있다는 거죠. 자, 외면해 버렸습니다. 이 말 이해되시나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자, 함석헌 선생이라고 계셨죠.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함 선생님의 대표작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거의 함 선생님 같은 분들 책을 열심히 읽었던,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책이 있는데 표지가, 함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의 표지가 로댕의 조각상이, 이게 지금 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 표지, 이 사진 밑에다가 로댕의 창녀였던 노파라는 이 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 함 선생님이 왜 표지에다가 로댕의 작품을 실었느냐. 또 이 작품은 화려한 작품이 아니고 창녀였던 노파라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을 왜 실었느냐면 함 선생님이 이 책을 집필할 때는 일제시대였어요. 일제시대 아시죠? 그죠? 네. 그러면 일제시대에 함 선생님 같이 좀 깨인 의식을 가졌던 사람은 어떤 심정이었느냐면, 어쩌다 보니까 나라가 뺏겨 있어. 일본 식민지가 되고, 우리 그때는 한국, 우리 이름도 다 일본식으로 갈아 바꿔야 할 창시개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치욕스럽겠죠. 나라를 뺏기고 식민지가 되어 있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꿔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고 있으면, 보면 한국인이 자주자결을 못하고 모든 식민지 시대에 그런 백성은 굉장히 좀 비참합니다. 그죠? 그런 분이 한국사를 집필하면서
그분이 보는 한국의 역사,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지금 이 표지같이 창녀였던 노파처럼 조국이 느껴진 거예요. 이때 창녀라는 말은 이렇게 유린당한, 일제에 유린당해서 식민지로 전락한 그 모습이 그토록 사랑하는 나의 조국이 마치 이런 모습인 거예요. 창녀였던 노파. 자, 그러면 이것을 표지 사진으로 실었다는 것은 선생님이 생각에는 이 창녀였던 노파한테서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미녀와 야수에서 화려한 파티에 이 추악한 몰골의 노파가 나타난 그 노파를 어떻게 보느냐?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머니라면, 그 노파가 어머니라면, 정말 좀 짜릿하지요, 그죠? 예. 이게 남 이야기 같이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이 뜻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뜻은 뭐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되어서 마치 창녀였던 노파처럼 쭈글쭈글하고 아주 몰골이 사나운 그런 노파처럼 되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생님에게 이 노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이다. 그리고 이 뜻을 우리가 새겨서 그 뜻을 새기자는 거죠. 이 뜻은 이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자, 이게 에고예요. 말을 하자면 에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그 아주 정말 보기 싫은, 외면하고 싶은 몰골이지만 이 창녀였던 노파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짜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뜻을 본 한국 역사의 전체 내용이 지금 식민지화된 우리 조국을 진실되게 사랑하자.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몰골이 지금 너무, 그러니까 북유럽에 잘 나가는 복지국가를 사랑하기는 쉽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지금 약소국이 이렇게 식민지화된 이런 조국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기쁜 뜻이 있죠. 왜냐?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니까. 지금 같은 뜻이에요. 인생의 뜻은 몰골 사나운 인생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아주 성숙한 인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왕자 파티에 노파가 찾아온 거나 함생님이 우리 조국을 그 당시에 봤을 때 느낀 감정이나 비슷한 감정이에요. 함생님은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직시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자가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어때요? 세계 지금 올해 뭐 GDP가 세계 8위쯤 올라가더라고요. 이탈리아를 제쳤어요. 정말 뭐 내놓으라 할 정도로 아주 위대한 국가가 지금 되어가고 있죠. 다 참 이런 분들의 희생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은 참 훌륭한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현상에 미혹되어 있어요. 미혹된다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 현상에 빠져 있어요. 현상에 빠져 있다. 그래서 현상에 빠지면 아주 십중팔구, 현상에 빠지면 십중팔구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현상은 분별하는 세계 아닙니까? 분별하게 되면 분별하자마자 비교해요.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화려한 파티에 금은 노파가 들어오면 바로 분별을 해서 좋다 나쁘다가 착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외면한다는 거죠. 들어올 수 없다. 자, 그러면 그 왕자는 어떤 상태인가? 잘난 자기가 있어요. 왕자한테는 잘난 자기 있어요. 이거 가면이라 그러고 페르소나라고 하는 심리학에서는 페르소나가 원래 그리스어로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페르소나란 말이 그리스어로 가면이에요. 모두 인간은 가면을 쓰고 산다는 거예요. 이 가면은 체해요. 무슨 체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비싼 그 가방에다가 이름이 또 크게 크게 이렇게 이름이 적혀있는 비싼 가방을 들고 다니느냐? 그 가방이 비싸면 자기도 비싼 사람이 되는 줄 알고. 그래 우리 체하는 게 있다 이거죠. 이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페르소나가 있어요. 잘난 자기. 자 그러면 놀라운 게 잘난 자기를 앞에 내세워요. 그런 가면을 쓰고 다녀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안에 있는 못난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그거를 감추는 거예요. 남이 못 보게 감춘다. 이거 이해되죠? 나는 예외인가? 아니죠. 주변에도 많지만 나도 그렇다는 거죠. 나름대로. 자, 그래서 지금 잘난 자기와 못난 자기가 내 안에도 밖에도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서 하지만 자기 내면에서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안팎으로 같이 해요. 그러면 나도 잘난 나가 있고 못난 나가 있어서 못난 나는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추고 억압해요. 그 억압해서 어떻게 하느냐? 나오지 마 그래요. 그래서 무의식의 창고에 우리가 우리의 못난 모습을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못난 자기를 무의식 창고에 억압하고 있으면 얘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발버둥 치겠지요. 최근에 영화에 뭡니까? 기생충 보면 화려한 위층이 있으면 그 가정부나 택시기사의 지하실이 있고 또 더 밑에 또 지하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생충이 우리 내면의 상징이죠. 그런 설정이 왜 그게 세계적인 공감을 넣느냐. 지금 민영화 야수가 세계적인 공감을 넣듯이 지금 기생충도 우리 내면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세계적인 주제, 보편적인 주제가 되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왕자가 화려한 파티에 페르소나를 거기서 뽐내고 있고 체하고 있고 그때 못난 그림자 같은 노파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외면하고 부정하고 거부하거든요. 왜냐? 자기의 못난 점을 평소에 그러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 지하실에 자기 그림자를 가두어 놓고는 잊어먹고 살아요. 예. 이게 지금 우리들의 지금 실존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 말 이해되시죠? 페르소나와 그림자가 바로 탐과 진이에요. 아까 삼독의 에고의 삼독의 탐진치가 있었잖아요. 페르소나는 욕망의 상징. 욕망이 뭉쳐져서 페르소나를 만들고 그리고 미워하는 것이 그림자를 만들어요. 근데 이것이 욕망하고 또 미워하는 것이 밖에만 있는가? 내면에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까 그 함 선생님이 자기 조국이 우리의 조국이 알고 봤더니 이 창녀였던 노파처럼 쭈글쭈글해졌더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다루는가 이 문제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생의 지혜 하는데 인생의 지혜의 핵심은 자기 그림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림자를 부정하고 이걸 감춰요. 페르소나와 그림자가 함께 에고를 만든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서로 의지하여 공존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우리 현상계의 법칙이에요. 현상계는 상대로 되어 있어요. 상대는 음과 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촛불이 밝을수록 등잔 밑은 그러니까 등잔이 밝을수록 등잔 밑은 어둡잖아요.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밑에 그림자는 더 어두워요. 그러니까 내가 화려함을 추구하면 할수록 내 내면의 그림자는 짙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외면하려고 해요. 이 사실을,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외면하려고 한다.
이걸 그러니까 공부의 시작은 이 사실부터 우리가 인정을 해야겠죠. 자, 이게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문제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자, 또 보면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등잔 밑은 어둡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이상이에요. 이상을 추구할수록 그림자는 현실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상을 추구할수록 현실을 부정한다. 아까 그 사진처럼 창녀였던 노파, 같이 현실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그러면 이걸 잊으려고 화려한 이상을 세우고 나의 존재를,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을 향하여 이렇게 이상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인생의 의미를 삼아라 하는 것이 처세술이에요. 보통 처세술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저는 제가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른들이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된다, 이 말 참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안 들었습니까? 저는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되고 멋진 이상을 세워서, 그리고 멋진 이상의 어떤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을 예를 들고 그 사람처럼 노력해서 성공해야 한다. 너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좋은 대학을,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잡아야 되고,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고, 거기서 처세를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이상을 추구하고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암암리에 이 사회의 가치관으로 형성된 세계에 이미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이미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강요를 받는 그런 사회에서 살았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에고의 사회예요. 지금 우리 사회를 누가 지배하는가? 에고가 지배하는 사회예요. 따라서 에고의 법칙을 강요를 하고 있는 그 교육을 받고 살았어요. 아주 철저하게.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부처를 구할수록, 부처가 이상이에요. 부처를 구할수록 자기 안에 중생이 강해져요. 자, 못 말리는 중생이 누구냐면 부처를 구하는 중생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프로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혹시라도 돌아보세요. 부처를 구하고 있지 않은가? 부처를 구하는 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나요? 내 딴에는 좋은 것을 추구하면 할수록 에고가 강해지는 거예요. 부처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자기 안의 중생을 외면하게 되는 거죠. 페르소나를 추구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져 간다. 그러니까 이 엄연한 법칙을 나만은 예외겠지 하고 자기도 모르게 뭘 구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구하고 있어요. 구하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셨고요. 여러분은 이 프로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귀한 시간과 이걸 들여서 이 기회 비용을 가지고 왜 이 프로를 보고 있는가?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구하기 때문에. 뭘 구해요? 그림자를 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나름대로의 이상을 구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탐진치에 걸려들게 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차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다들 모든 공부가 좋은 이상을 설정해서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진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스트셀러 책 전체가 다 좋은 이상을 설정해서 그걸 열심히 노력해서 이겨라. 성공하는 인생을 누려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불행해져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고통받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서 어지간히 하여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구조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민영화 야수가 상징해서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장면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공부의 핵심은 왕자가 어쩌다가 야수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본래 순수해요. 순수한 왕자예요. 어쩌다가 지금 집 나가서 떠도는 거지 이 야수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괴로워요. 알는데. 그러나 이렇게 재미있는 이런 영화를 통해서, 디즈니 영화를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다. 지금 이 말 근데 이해하시겠습니까? 부처를 구할수록 자기 안에 중생 하고 제가 갈로 열고 치구심이라고 했죠.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깨달음은 치구심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치구심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어리석게 구하는 마음이 강력하다. 이게 에고의 특징이에요. 욕망이 강력하다. 욕망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림자는 싫어한다. 자기의 어두운 면, 못난 면을 싫어한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의 법칙인데 이것도 제가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주관은 객관을 창조한다는 이게 법칙이에요.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한다면 12연계라는 걸 들어보셨죠? 그 탐진 치할 때 치가 무지, 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욕망과,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함을 만들어서 고통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12가지로 이렇게 말을 한 게 12연계라 그래요. 그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중에 12연계라는 것 중에 지금 주관이 만들어지고 주관이 객관을 만든다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걸 식과 명색이라고 불러요. 12연계 안에 나오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주관과 객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관은 객관을 창조해요. 우리가 부정해서 억압하는 생각과 감정은 무의식에 쌓여서 그림자가 된다. 왕자가 노파를 부정하면 묘하게 노파는 사라지지 않고 왕자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자는, 내 안에 있는 그림자는, 이게 법칙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림자는 주관을 형성해요. 주관 중에서 그림자를 형성해요. 그러면 이 그림자는 외부로 투사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객관은 주관이 밖으로 투사되어 나타난 거예요. 이걸 제가 지난 시간에는 돼지 눈이라는 주관에는 이 세계가 돼지 세계로 보인다는 거예요. 주관이 객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는 하나예요. 그죠? 객관 세계는 하나지만 인간마다 이 세계를 달리 봐요. 그래서 70억 인구가 있으면 70억 개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70억 개의 주관이 70억 개의 객관을 만들어서 실제로는 하나인데 이 세계를 사람마다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주관과 객관의 관계에서 주관이 객관을 만들어낸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은 가난을 만든다. 가난한 마음은 주관이죠. 그리고 가난한 환경은 객관이에요. 그리고 부자 마인드는 부자를 만든다. 자, 그러면 자, 보십시다. 기도 많이 하시죠? 맞습니까? 기도할 때 되게 복덕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지요. 자, 복덕을 구하면 내 마음이, 나는 지금 복덕이 많다입니까? 아니면 나는 복덕이 없다입니까? 없다지요. 그러면 나는 지금 복이 없으니까 어떤 절대자에게 복을 좀 주십시오. 아주 높은 존재에게 복을 좀 주세요 하면 내 마음은 가난한 마음입니까? 부자 마음입니까? 가난한 마음이죠. 그러면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복을 주세요 하면 환경은 계속 가난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이게 법칙이에요, 하나의. 그래서 반대로 부자 마인드는 뭡니까? 감사합니다예요. 아이고,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고, 뭐 꽃이 확 많이 피니까 이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있고, 매사에 감사를 하면 이 세계는 부자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우선은 오늘은 인트로덕션으로 여기까지 하겠는데, 그 결론이 복을 바라면 가난해지고요. 복을 감사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얼마 안 가지고 있어도 이걸 나누면, 보시를 하면 부자가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인드가 나는 가난하다, 뭘 좀 나 좀 주세요 하면 가난하게 사세요 하고 환경이 가난하게 만들어지고,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얼마 없어도 내 지갑에 벌써 뭐 있네, 돈이 있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걸 좀 나누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계속 이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방법이 됐네요. 기도하는 방법은 복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우주를 울려요. 그래서 원하는,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세요 하면 난 가난해요 이 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감사합니다. 이걸 지금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희한하게 복이 자꾸 쌓이는, 경험적으로 아시겠죠, 그죠? 당연하지요. 우리가 사실은 주변에 자꾸 짜는 사람한테 하고, 뭐든지 만나면 고맙다 해주는 말하는 사람하고 누구 더 만나고 싶겠어요? 당연하지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늘 이제 민요와 야수를 시작을 해서 천상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단지 지금 첫 대목에서 화려한 파티 욕망한다, 노파가 들어오면 미워한다, 왜 이러는가, 이미 왕자 마음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마음을 그렇게 되어서 살면 고통이겠죠. 따라서 이 노파는 왕자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교훈을 주어서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